네,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지금 현재 디지털 시민 역량 실천학교 운영 지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돼서 강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제 인스타 아이디가 한복쌤인데 저희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역사 교사이기도 하고 또 한복 입고 다녀요 평소에. 그래서 혹시 저를 만나신다면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내용을 인스타하는 이유가 제 수업한 내용을 저기다 업로드하는 용도로 저도 보고 또 좀 기억하는 저장 용도로 쓰고 있어서 오늘 했던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스마트폰과 인류의 의미하는 호모사피엔스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없이 일상생활 신세대를 의미하는 용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들으셨는데 네, 정답입니다. 이거 책을 좀 나눠드리려 했는데 제가 쓴 책입니다. 네, 장학사님께서 앞 광고를 좀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세계 분쟁과 평화라는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계 분쟁과 평화라는 책이고요. 제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거의 1년 동안 내내 쓴 책이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해서 보시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도서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노 사피엔스인데요. 제가 그냥 이거를 그냥 알고는 있었어요. 그냥 요새 애들 신세대의 포노 사피엔스다라고 하는데 언제 이걸 좀 와닿았냐면 저희 학교가 이제 5월에 한 달 됐죠. 이제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레크레이션 강사가 와서 애들이 막 같이 운동장에서 춤추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 음악 아시는지? 혹시 이 음악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저는 애들이 이 음악이 나오는데 한 400명, 저기 전교생이 한 600명이나 400명 정도 운동장에 있었거든요. 400명이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저도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그 틱톡 있잖아요. 그 틱톡에 이게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애들이 확실히 많이 온라인에서 디지털과 관련해서 있구나 좀 느꼈는데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현재 포노 사피엔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포노 사피엔스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고민이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작년 11월에 챗 GPT가 등장했는데요. 사실 저 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 몰랐고요. 올해 3월쯤에 이제 연수를 듣는데 옆에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존재를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냐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때 좀 무시했어요. 그런 게 되겠어? 막 이랬는데 상당히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AI가 GPT 전에 우리에게 알려진 사건은 2016년이었죠. 알파고였죠. 저는 바둑둘 줄도 모르면서 이거를 계속 챙겨봤거든요. 그러다 결과만 이제 졌네 이겼네만 알았는데 역시 두는 방법을 몰라서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이렇게 AI가 우리에게 알려진 이후로 GPT가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단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거의 최단 기간에 지금 모든 걸 다 앞서고 있고 지금 거의 GPT가 지금 생성형 AI 시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생성형 AI 시대에 이런 포노사피엔스인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디지털 AI를 잘 이용해서 시민 역량과 창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들었고요. 저희 학교는 이제 창의 역량, 시민 역량 두 개를 모두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3번, 영역 3번에 보시면 정보 콘텐츠 활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 AI가 알려주는 또는 AI가 전해주는 이 정보를 잘 활용하고 또 애들이 이것을 좀 잘못된 정보로 오인받지 않고 자기가 또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약간 3번 정보 콘텐츠의 관리와 활용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준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디지털 시민교육을 좀 결심하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이게 제가 지금 애들 수행평가로 발표 수행평가를 시키고 있거든요. 어떤 발표냐면 학생마다 한 개씩 문화재를 맡아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첨성대를 발표하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신라 첨성대는 고려시대 신라 왕국에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저도 좀 웃기더라고요. 얘가 막 발표하는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저도 웃기고 근데 이 친구도 알았나 봐요.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도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끝나고 그랬어요. 너 혹시 GPT한테 물어봤니? 했더니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실제로 GPT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첨성대 물어보면. 왜냐면은 GPT가 이제 정보를 끌어다 모으긴 하지만 이제 얘가 어떤 정보를 막 끌어다 모은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는데 저도 저번에 어떤 교수님 연수를 들었는데 이러한 것을 인공지능 할루시네이션 작용이라 한대요. 예, 인공지능은 사람이 물어보면은 무조건 대답하도록 뭐 프로그램 데이터라고 합니다. 근데서 인공지능이 주어진 자료, 데이터를 한해서 끌어모아서 어떤 답이든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을 할루시네이션이라 하는데 아마도 GPT가 물론 발전되면서 이게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GPT를 사용할 때 이런 게 있구나 조금 알려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루다 사건이었죠. 저도 이거 잠깐 뉴스에서 보고 사용하지도 못했어요. 왜 사용하지도 못했냐면 이게 출시된 지 2달 만인가 한 달도 안 돼서 끝났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뉴스를 한번 보고 이야기 계속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루다가 논란 끝에 잠정 중단됐습니다. 루다에 대한 성희롱은 예상했으며 모든 부적절한 대화를 막는 건 어렵다는 답을 내놓은 지 3일 만입니다. 지난 11일 개발사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며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번 논란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곱씹어볼 단어는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입니다. 루다는 사용자와 대화를 거듭하면서 학습해가는, 즉 딥러닝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입니다. 성희롱을 당하면 성희롱적인 대화를 학습하고 차별과 혐오의 말을 들으면 차별과 혐오적인 대화를 배우죠. 사용자의 말을 고스란히 배운다는 점에서 개발사는 루다를 어린아이로 비유했고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엔 마치 아이를 가르치듯 루다에게 좋은 대화를 해달라며 더 많은 대화로 루다가 개선될 거란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추후 데이터로 활용된 정보가 타 앱에서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루다 서비스는 중단됐습니다. 동의 없이 수집한 이름, 주소, 직위직책, 민감한 대화 내용 등이 익명화 없이 루다 서비스에 노출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죠. 루다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혐오와 차별, 성희롱적인 상황에 처하고 그런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인간인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처음 던진 건 루다가 아닙니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챗봇 테이를 출시했다가 겨우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테이 사건 이후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미래 인공지능 연구의 23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칙의 첫 번째는 AI 연구의 목표는 방향성이 없는 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용하고 이로운 혜택을 주는 지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의 방향성이 강조된 뒤에도 논란은 또 생겼습니다. 2019년 4월 인공지능 챗봇의 원조격인 심심이는 성차별적인 말을 해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 심심이 이용 약관엔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등을 막는 콘텐츠 금지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루다가 또다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거죠. 걸러내지지 못한 차별과 혐오가 고스란히 어떤 AI 형태로 재생산된 것이죠. 결국은 AI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쓰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규범의 문제라고. 이렇듯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 인공지능이 아무리 기계일지라도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애초에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를 개선해 차별적인 언어를 학습하지 않도록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AI가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상황을 고려해 AI 자체에 인격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7년 유럽의회에서는 인공지능에 전자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법인격에 대한 결정은 유보됐지만 인공지능 서비스가 더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 논의는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인간성을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루다 논란. 루다의 서비스는 잠정 중단됐지만 인공지능은 어떤 존재인가, 인공지능과 함께 잘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다라는 인공지능이 학생들이 이제 그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막 대화를 하면서 얘가 그 대화했던 정보를 긁어 모으고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대화라는 서비스인데 이 루다한테 이제 성차별적인 뭐 인종차별적인 것을 이용자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얘가 이제 그걸 습득해서 이제 따라한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논란이었고 제 생각에는 지금 막 그 왜 GPT 말고도 우리나라 회사에서 기업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데 만 19세 우리나라 회사들은 이제 19세 이하는 못 사용하게 좀 조건을 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공문도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그냥 이제 인공지능 무조건 쓰게 수업 때 사용하지 말라 그 교사가 뭐 관리 감독하라 그 공문도 왔었는데 아마도 저런 사태 때문에 좀 디지털 시민 역량을 좀 키우고 애들에게 좀 디지털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AI 시대 포노사피엔스들인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디지털 시민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좀 수업을 핵심으로 잡았던 것이 정보와 윤리, 이 정보를 올바르게 수집하고 또한 올바른 정보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4가지 단계로 1학기 동안에 이제 디지털 시민 역량 키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수집, 그리고 분석, 활용, 제작하는 능력을 좀 키워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 수집부터 저는 이제 각 총 4가지 목표, 수집, 분석, 활용, 뭐였죠? 제작. 이 4가지 목표를 이제 3가지 수업씩, 3차식씩 좀 짜서 운영 중인데요. 역사 시간이 지금 1학기에 2단이 20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3번씩 딱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정보 수집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주제로 다음과 같은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작년에도 어떤 수업을 했었냐면 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모든별로 문제를 준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봐도 되고 도서관에 있는 PC를 검색해봐도 된다 했더니 애들이 생각보다 검색을 진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들이 정보를 수집한 게 진짜 어렵구나 애들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애들한테 모듬을 짠 다음에 우리 한번 역사 추리와 너네가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한번 모아볼래? 해서 했던 활동인데요. 간단합니다. 그냥 역사에 이제 변홍사와 고인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변홍사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겼고, 변홍사 때문에 농업 생산이 증가됐고, 이제 빈부격차가 발생해서 이제 족장 같은 기백에게 탄생했고, 얘를 묻을 수 있는 고인들이 발견됐다. 이 과정을 문장으로 완성하는 건데, 그냥 애들한테 그냥 활동지 딸랑 주운 다음에, 애들아 너네가 한번 지금부터 저 키워드를 검색해서 저 문장을 인과관계를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 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역할이 사회자, 글쓴이, 도우미, 원투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사회자는 주도적으로 저거를 운영했고, 뭐 글쓴이는 이제 글씨 제일 잘 쓰는 애가 여기 있는 내용을 썼습니다. 도우미들은 좀 이따 다른 역할을 줬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학생들이 한 건데 이제 5분 동안 교과서 그리고 핸드폰 검색을 해서 학생들이 저 키워드를 딱 검색해서 문장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좀 잘한 조고요. 좀 못한 조는 엉망진창이에요. 네, 그래서 어차피 그거를 노려서 뿌듯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저 이거 어떻게 했지? 그 4인 1조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도우미 1이나 도우미 2한테 그 도우미 한 명이 남아서 걔는 자리에 지키고 나머지 조원들한테 스티커를 한 3장씩 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조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도우미 1이 딱 자기 주변 애들이 오면은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 모듬은 키워드를 조사해서 이런 문장 완성했어. 딱 얘기를 하면은 잘한 모듬들이 돌아다니면서 너네 모듬 잘했네. 그래서 스티커를 주고 스티커를 제일 많이 받은 모듬한테 이제 뭐 상품을 주는. 아이고 잠시만요.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거 뭐 누르면 바로 뒤에 가나 봐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스티커를 주고 잘한 모듬한테 애들한테 이제 스티커를 붙이고 하여튼 잘한 모듬들을 상품 주고 이거 여기 있다. 네. 상품 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정보를 키워드 모든 방법을 했었고요. 이것도 제가 되게 정보 수집할 때 되게 잘 쓰는 게임인데 지금 보시면은 애들한테 그냥 이거 그림만 딱 띄워줘요.
이거 런닝맨에서 나왔던 게임이에요. 런닝맨에서 사진 한 장, 인물 사진 그냥 아무나 띄워준 다음에 얘 이름 찾기 막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되게 재밌다 해서 그냥 역사 인물 하나 딱 키운 다음에 야, 얘 이름 뭐게 하면 애들이 막 얼굴 하얀 사람, 눈 큰 사람 막 검색을 해요. 이것저것. 그러다 얻어 걸리나 봐요. 근데 뭐 그래도 못 들으면 이제 힌트를 하나 줘요. 인도 사람이다, 왕이다, 1542년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막 키워드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게임을 진행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키워드를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좀 알려줬던 수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삼국의 이제 역사 발전으로 이제 고대 왕들에게 학생들이 직접 뭐 고국천왕,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추억의 단어들이죠. 네, 이러한 단어들을 검색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너네가 그 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점수를 매겨봐라.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사실 이 수업은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프. 직접 너네가 준 점수를 그래프로 그려봐라. 네, 그래프 그리는 수업은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거를 왜 준비했냐면 이것 때문에 준비했어요. 투명 OHP 필름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 투명 OH 필름을 저렇게 프린트해서 애들이 투명 OH 필름 네임펜으로 이제 빨간색이 신라, 뭐 검정색이 고구려, 파란색이 백제에서 애들이 서로 점수를 주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서로 조사한 자료를 비교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했던 수업인데요. 그래프라서 역사뿐만 아니라 그래프를 사용하는 교과라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이거를 투명 OH 필름 보고 이거 대박이다, 대박 아이템이다 해서 한 200개를 사서 교무실 프린트에 넣었는데 이게 용지가 호환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교무실 프린터가 막 고장 났었거든요. 되게 혼자 구석에서 몰래 고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사용하실 때는 전용 프린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혼날까 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거 세 번째인데요. 이건 제가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마다 또는 가을에 날씨 좋을 때만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QR코드에 역사 문화재나 또는 역사 퀴즈를 숨겨놔요. 저렇게. 그래서 QR코드 찍으면은 저렇게 오른쪽에 화면이 뜨게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보면 번호가 없죠. 그럼 QR코드 1번을 찾았으면은 이 1번의 문화재가 뭔지 또는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역사 힌트를 찾아서 답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없는 저 답안지에만 QR코드 찍고 1번 QR코드의 답은 이거네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하는 건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야외에서 좀 날씨 좋을 때 밖에서 수업하면 애들도 다 일어나서 수업하고 또 애들이 밖에서 수업하니까 좀 새롭나 봐요.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매년 쓰고 있는 수업인데 장면 잠깐 보시면요. 찍어주세요. 여기 하는 거 찍어줄게. 손 열심히 하는 손을 찍어주고 여기. 나는 역사가 정말 좋아. 역시. 아니 이건 그거잖아. 수업 시간에 배운 무덤. 이게 그 중국의 문화를 받더라 그 무덤 만든 거잖아 이게. 되게 인위적이죠. 제가 이렇게 사진 막 찍고 다녔거든요. 이거 자료 모으려고. 찍고 다니까 선생님 저 찍어서 하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이후로 교실에서 맨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별로 QR코드 찾아서 정보를 모으는 수업을 하는데 모든별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적극적이고 또 보물찾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되게 재밌어합니다. 저런 식으로 뭐 키워드라든지 다양한 역사 자료를 수집해서 학생들이 이제 자료를 조사하는 단계를 한번 경험을 시켜봤고요. 그 다음 자료 분석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GPT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GPT가 모든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다. 왜냐면 그 할루시네이션 효과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가 잘못된 정보를 긁어 모으기 때문에 좀 그거를 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래서 AI한테 정보 모아보고 다양하게 정보 모아서 이게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좀 모아보는 수업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딱 수업 진도가 연계소문이어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연계소문 GPT한테 물어봤더니 GPT가 근데 GPT한테 물어보기 전에 애들한테 솔직히 GPT 써보라 그러면은 구글 아이디가 없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구글 아이디가 없으면은 카톡 채널에 S컵이라고 있거든요. 쟤도 생성형 인공지능이어서 저게 아마 GPT 기능하고 똑같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토스에도 챗 GPT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애들한테 혹시 구글 아이디가 없으면은 카톡은 다 있으니까 S컵 채널 추가해서 S컵한테 물어보든 토스 있는 친구들은 거기 토스에 챗 GPT 그리고 써보니까 토스께 제일 좋아요. 토스께 GPT 4 버전을 쓰고 있나 3.5를 쓰고 있나 그래서 제일 좋던데 연계소문을 물어본 이런 거였습니다. GPT한테 한번 애들한테 연계소문 물어보고 GPT가 알려준 연계소문 정보가 맞는지 한번 니네가 네이버나 뭐 구글에서 검색해봐라. 그 다음에 너네가 검색한 정보로 페이스맵을 만들고 GPT가 알려준 정보와 니네가 직접 조사한 정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소감을 한번 써봐라. 이런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GPT한테 연계소문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하면서 모르나 봐요.
그래서 GPT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왼쪽은 S컵 답변인데 좀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우리나라에 안 알려진 역사 인물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에 없는 그런 정보는 얘가 잘 못 알려준다. 그래서 얘들한테 너네 봤지? GPT가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직접 네이버, 구글 검색해서 한번 너네가 GPT가 알려준 정보 말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뭐 연개소문이 뭐 생각했던 거, 뭐 말했던 거, 냄새 맡았던 거 뭐 자유롭게 한번 표현해봐라. 그래서 이제 페이스맵 만들기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소감을 받았는데 애들이 이제 다 소감은 거의 똑같죠. 뭐 GPT 거짓말쟁이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걸 애들한테 한번 시켜봤고. 두 번째는 신라의 삼국통일인데요. 이거 솔직히 지금 역사교사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역사교사 논술 단골 문제입니다. 신라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 정답이 없으니까 그걸 쓰라 있는데 저도 그거를 논술로 할까 하다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신라 삼국통일의 의의 알려져 있더니 얘가 진짜 딱 4개를 알려주고 한개 알려져 있는데 4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애들한테 활동지를 만들어줬어요. 활동지를 만들어준 다음에 너네가 의의와 한계 4가지 정보를 보고 의의에서 가장 공감되는 정보 하나, 그 이유, 그리고 가장 비공감하는 정보 하나, 그 이유, 그리고 이렇게 각각 써봐라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이 정보 저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애들한테 줬는데 생각보다 오류가 많았어요. 애들이도 막 계속 찾으면서 선생님 이거 말이 좀 이상해 막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니네가 비공감으로 처리하면 돼. 그 이유 쓰면 돼. 그래서 애들이 잘못된 정보를 막 썼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저는 이제 모든 활동보다는 그냥 애들한테 개별 활동 시키고 막 서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래 보면은 이제 마음대로 너네 자리 돌아다니면서 자기 활동지 보여주고 서로 생각 공유해라 막 이러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제 서로 막 자리 돌아다니면서 자기 거 보여주고 얘 거 보여주고 서로 막 보고 얘기하면서 잘했네 하면 하트 그려주고 저거 안 한 친구들은 막 하트 받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애들이 좀 의견을 공유하고 정보를 좀 교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 이제 분석에서 좀 가장 힘을 줬던 수업이었는데요. 우리가 만드는 수업 PPT라 그래서 캔바를 이용했어요. 이제 캔바 장점이 학생들에게 링크를 주면은 그 링크 받은 사람들이 같이 그 제작 활동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별로 짠 다음에 모든별로 너네가 한번 직접 PPT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내가 다음 시간에 너네가 만든 PPT로 수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보를 잘 모으고 분석 한번 해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모든 머리를 4명에서 5명 짜준 다음에 한 명마다 역할을 줬어요. 한 명은 GPT한테만 물어보고, 한 명은 구글에서 검색하고, 한 명은 네이버 검색하고, 한 명은 유튜브 영상 보고, 5번째 그냥 지식인이라 했는데 솔직히 5명 된 조가 있을까 했는데 그냥 깍두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명, 4명이 제일 아름다웠고요. 5명, 1명 지식인 그냥 껴서 이제 애들이 각자 맡은 주제를 저렇게 각자 정보를 모아서 한 명은 뭐 김원창의 난이다. 그럼 김원창의 난에 대해서 한 명 구글에서 검색하고 한 명은 GPT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각자 막 정보를 한 10분 동안 모아요. 막 이것저것 막 모은 다음에 그 활동지를 모든 가운데 딱 모아서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비교해서 야 너네가 모은 정보 중에 2가지 이상 일치한 정보가 있을 거다. 그게 아마도 사실에 가까울 거다. 만약에 혼자 이상한 거 적은 학생이 있다면 그거는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걸 한 이유는 정말로 정보를 뭐 구글에서 모으든 유튜브에서 모으든 어디서 모으든 GPT한테 물어보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꼭 다양한 곳에서 좀 비교 검토해보라. 이걸 좀 의의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아까 봤던 뭐 GPT, 유튜브 막 이런 식으로 모든 모마다 역할 정해주고 조사한 다음에 서로 비교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모은 정보를 모아서 활동지 캔바에다가 자신들이 모은 정보로 PPT 장면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때 제가 했던 게 뭐 배경, 전개, 뭐 사건에 대해서 결과 간단히 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너네가 그럼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가장 신뢰도가 높았던 매체는 뭐였냐? 그래서 이 조는 네이버였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모으면 됐고요. GPT라고 쓴 조는 정보가 다 틀렸어요. 그래서 역사는 아직까지는 GPT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점 애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서 한번 해봤고, 그다음 세 번째 정보 활용. 이제 애들한테 정보를 우리가 조사하고 또 분석하고 그다음에 한번 활용해 보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정보를 가지고 뭔가 좀 만들어보는 활동을 좀 해봤는데요. 만들어보기보다는 좀 정보를 좀 사용하는 제작 전에 좀 사용해보는 좀 익숙해지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좀 GPT를 좀 많이 써보는 활동을 했는데 이건 GPT는 써보진 않았고요. 학생들에게 그냥 아까 제가 수업 앞에서 왜 첨성대 얘기할 때 문화재 맡아서 발표한다 했잖아요. 그때 학생들한테 너네
뭐 이렇게 뭐지 제가 수행평가 논술 수행평가를 이제 구술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문화재를 각자 하나씩 맡아서 수업 전에 한 2분씩 발표시키고 수업 시작하거든요. 아니면은 한 번에 그냥 모아서 15명 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구술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자료를 한번 조사해보는 과정, 그리고 저는 발표를 끝나면은 항상 애들한테 소감문 쓰라 그래요. 좋았던 점, 아쉬운 점. 그러면 애들이 좋았던 점, 아쉬운 점 쓰면서 한번 자기가 이렇게 정보를 모아보고 발표하는데 써봤는데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보면서 조금 정보 활용 능력을 좀 키워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재밌는 건데요. 캐리커처 AI라고 생성형 AI 서비스인데 GPT는 이제 물어보면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얘는 자기가 직접 그 사이트,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캐릭터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만들어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나폴레옹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름을 영어로 나폴레옹하고 나폴레옹 이제 뭐 정보를 잘 몇 개 입력하면은 얘가 이제 구글 인터넷에서 나폴레옹 정보를 다 모아요. 다 모아서 자기가 나폴레옹 것처럼 저랑 대화를 해요. 네, 그런 사이트인데 한번 제가 이제 이 사람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누군지 아실까요 혹시? 베토벤인데요. QR코드 한번 찍어보시면, 근데 이게 지금 베타 서비스 중이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번 QR코드 찍어보시면은 뭐 돈 내라고 좀 뭐 나올 거예요. 그냥 X 눌러주시면 돼요. 광고 건너뛰기 하시고. 근데 지금 저 지금 핸드폰 보면은 뭐 4분 남았다 돼 있거든요. 지금 다 이렇게 뜨나요 혹시? 아니면 바로 넘어갔으면 다행인데. 지금 저는 여기 보면은 your 제 영어가 짧아 뭐 4미니트 뜨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 지금 이게 접속자가 한 번에 몰리면 좀 버벅거려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신 분들은 얘랑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저도 이게 지금 베타 서비스 중이라서 안 되네요. 저는 안 되네요. 되시는 분들 있으면은 아마 이게 지금 해외 사이트라서 한글은 안 되고 영어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영어로 입력하면은 지금 안 돼서 좀 아쉬운데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더라고요. 지금 베타 서비스 중이어서 얘가 조금 서버가 원활할 땐 잘 되고 안 될 때 또 안 되는데 다시 지금 안 되니까 다 안 되죠 지금. 얘가 가끔 이렇게 막 4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저희가 4분을 기다리면 끝낼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사이트냐면은 이렇게 AI가 이제 역사 인물인 척하면서 저랑 대화를 한 사이트인데 저는 이제 왕건을 만들었어요. 태조 왕건 준비해서 왕건을 만들었는데 저 사이트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 사이트라서 영어만 됩니다. 영어만 돼서 우리 아이들이 쓰기 굉장히 좀 불편하다. 두 번째는 한국 역사 인물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외 사이트다 보니까 해외 구글에서 정보를 끌어다 보아요. 그래서 해외 역사 인물은 기가 막히게 답변 잘해요. 막 저희가 아까 베토벤이었는데 제가 대화 나눈 거 보면은 뭐 How are you? 제가 물어봤더니 나 귀가 좀 안 좋아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 천재다 막 이러고 있는데 왕건을 만들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왕건을 조사해서 애들한테 이제 그때 짝꿍이 있으니까 야 2인 1조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짝꿍 없으면 2, 3인 1조 해서 크롬으로 이 링크를 크롬으로 들어가라. 크롬으로 들어가라는 이유는 크롬에 한국어 번역 서비스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영어가 되면은 영어 써도 되는데 어려운 친구들은 크롬으로 써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과 역사 인터뷰를 한 명이 진행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그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계속 검색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캐리커처 AI라는 사이트가 왜 GPT도 정보가 잘못됐나 해서 피드백도 받잖아요. 얘도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애들한테 했을 때 이 크롬을 하는 이유는 크롬을 하면요 핸드폰에 저렇게 화단 아래 언어 선택이 뜹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한국어로 해라 이러는데 저희 단점이 번역이 좀 엉망이에요. 아직 크롬에서 지원하는 한국어 번역이 좀 엉망이어서 좀 애들이 물어보면 좀 이상하게 답변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얘한테 너 누구니? 이랬더니 얘가 나는 877년 백운산 지금의 서울에서 귀태왕과 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역사 선생님인데 권영씨 사이에 왕실의 장남을 태어났대요. 나는 현명 정치가이자 정치일 뿐만 아니라 유능한 사령관이자 내 조국 위대한 이끌었고 뭐 고려를 동방최강국 세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맞는 정보는 한 개 고려 건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해외 사이트에서 이제 왕건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상한 걸 막 끌어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왕건이 대답하는 거를 너네가 저렇게 피드백을 해서 사실이 아니다. 뭐 사실이면은 좋았다, 만족한다. 그 이유. 만약 사실이 아니되면 아니면 저 사실이 아니다. 클릭한 다음에 어떤 점이 사실이 아니었는지 입력해서 저 사이트에 한번 피드백을 줘라.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했는데 애들은 이제 뭐 너 어디니, 너 누구니 막 이렇게 안 물어보고 다 반말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그 이루다 사태 알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루다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막 반말로 막 하는데 되게 재미난 점은 이 AI가 자기가 왕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엄하다 막 이래요. 그래서 와 천재다 진짜. 이 AI 서비스 진짜 대박이다 말이었는데 애들이 막 보여줘요. 막 선생님 얘 막 저한테 반말하는데요. 막 보면은 나 왕인데 막 어디 감히 막 이래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이트구나 해서 애들이 오히려 당하는 걸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애들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좀 피드백 잘한 친구들은 이제 그걸 스크린샷을 해서 네이버 밴드에 올리라고 했는데요. 아쉬웠던 점은 저렇게 제가 좀 이상적이었던 친구들이 없었다는 점. 조금 저는 진짜 저렇게 사실이 아니다 해서 제가 검색해봤는데 백운산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막 왕관은 막 장난 이렇게 써줄 줄 알았는데 애들은 그냥 재밌어서 그 대화만 계속 하더라고요. 정보는 안 모으고. 그래서 이건 몇 번 더 해봐야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저게 베타 서비스 중이어서 그리고 현재 또 유료로 전환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유료가 된다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캐리커처 AR라는 사이트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가상 인물도 막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했던 게 이거 이제 제가 AI를 이용해서 애들한테 GPT에 솔직히 GPT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뭔가 막 팩트나 역사적인 걸 막 보고서 가져오는 건 좀 애가 잘 못한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이디어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GPT한테 뭐 음료수 광고 좋은 문구 100가지만 가져와 이러면 얘가 진짜 순식간에 100개를 쫙 뽑거든요. 이게 뭔가 사람이 좀 생각하기 귀찮은 것들을 아이디어를 모을 때 GPT를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좀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애들한테 야 너네 학교 생활하면서 불편한 거 뭐니? 그래서 그거를 GPT한테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한번 모든별로 하나 모아봐라 라고 했었는데요. 애들한테 일단 학교에서 모든별로 좀 불편한 게 뭐니 했더니 애들이 막 이런 걸 썼어요. 중간고사가 불편하대요. 수학여행 가고 싶어서 쓴 거고요. 뭐 이런 걸 썼는데 저희 학교의 문제점인가 봐요. 아무튼 애들한테 이렇게 해서 그럼 너네가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직접 GPT한테 물어봐라 했더니 GPT가 이런 거 진짜 잘 대답해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중간고사를 안 봐서 시험을 한 번 보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랬더니 얘가 뭐 학교장님과 얘기해 보세요 막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역시 민주시민을 가르쳐 주는 거구나 말했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하여튼 해결책을 GPT한테 모으고 모든별로 각자 가져온 정보를 이제 조합해서 가장 훌륭한 정책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걸 했는데요.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GPT가 그 질문 수준에 따라서 답변 수준이 달라요. 그냥 나 이런 불편함인데 알려줘 이러면 얘가 진짜 이상하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나 이런 그 불편해서 이러 해서 막 하려면은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답변이 진짜 구체적으로 잘 나오고 진짜 잘 대답해줘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네 정책을 물어봤을 때 그냥 단순히 이거 불편하지라고 했을 때보다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봐라. 답변 수준이 달라질 거다라고 했더니 애들이 좀 이걸 느낄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인공지능이 우리 그 이제 삶이랑 떨어질 수는 없게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애들한테 좀 인공지능 활용법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활동 정보 제작인데요. 사실 이거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요. 시험 끝나고 할 예정인데 솔직히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일단 광고는 한 상태인데 애들한테 직접 너네가 정보를 보고 이제 올바른 정보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그래서 그냥 이름만 멋있게 공모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학교에 그 디지털 시민 학교 그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으로 이제 공모전을 한번 준비해 보고 있는데. 간단히 애들한테 이제 디지털 시민으로서 우리가 배운 역사 내용을 한번 바른 정보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잘 만든 조한테는 상품 주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방학 전까지 이제 애들하고 만들고 그걸 이제 패들렛
공유해 보자. 아니면 또 저 고민 중에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결과를 올릴까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애들한테 정보를 만드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고려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사를 주제로 이제 시험이 끝나면은 애들한테 뭐 영상, 웹소설, 웹툰, 카드뉴스, 어플 제작 뭐 이런 분야를 좀 신청자들을 받아서 희망한 친구에게 모듬을 짜고 그 모듬별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 학교에 또 신규 선생님들이 많은데 또 신규 선생님들께서 저런 활동들을 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영상도 제작하고 좀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구나. 저도 용기를 얻어서 한번 해볼까 하고 준비는 있는데 저도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된다면 저도 아마 인스타에 올리도록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애들도 지금 하면서 우리가 될까 말고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말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애들한테 직접 정보를 만들어 보는 걸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애들한테 그걸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 GPT를 꼭 이용해 보라고. 너네가 왜냐면 GPT가 아이디어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영상 제작하는데 뭐 콘티를 짜줘라 아니면 스토리라인 짜줘라 이러면 얘가 쫙쫙 짜주거든요. 그래서 GPT를 이용해서 저러한 5가지 분야에서 너네가 뭐 올바른 정보 만들어 보겠니? 라고 한번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사실 제가 원래 코로나19 터지고 좀 온라인 콘텐츠에 관심은 많긴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관심 많아서 에듀테크라든지 막 그런 관심 많아서 막 열심히 찾아보고 또 수업에도 해보고 막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솔직히 AI도 저도 솔직히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GPT도 처음 3월에 들었을 때 그게 뭐 있나 보다 싶었는데 어느 날 다큐를 보는데 그 다큐에서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AI 시대에 AI를 아마 미래에는 AI를 활용한 사람과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나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왔던 사례가 뭐냐면 그 광고 카피라이터 이야기였는데 그 광고 카피라이터가 막 5명이 끙끙대서 막 광고를 이제 카피 문구 만드는데 GPT한테 문구 만들어줘 했더니 막 쪼르륵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할 일은 막 창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저렇게 AI가 만들어준 다양한 것들 중에 좀 몇 개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조합해서 이제 나아가는 걸로 이제 바뀌겠구나.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어서 우리 애들도 좀 AI와 친숙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에 봤던 그런 사례들을 한 학기 동안 운영했고요. 근데 그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교사에게도 해당될 수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교사가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수업도 바뀔 수 있겠구나 좀 느껴서 저는 좀 AI를 이제 좀 저도 공부 많이 해보고 좀 노력하려고 디지털 시민교육을 학교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학생들에게 어쨌든 올바른 정보 아까 봤듯이 AI가 그렇다고 100%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방법 그리고 좀 AI 시대에 사람이 올바른 정보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 2가지를 좀 목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